1번 저번 시간에 했던 역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1번 역수에 조심할 점도 한 가지가 있다 했지. 뭐가 있다 있어? 부호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부호에 현재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일단 B는 양수네요. B는 양수,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오류가 없습니다. 됐죠? 자, 2번은 2번도 마찬가지로 A분의 B는 0부터 1 사이니까 A분의 B는 양수야. 단 A하고 B는 부호가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절대값이 분모가 더 크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이해됩니까? 함부로 뭐 얘를 가지고 조작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호적인 특징, 수의 대수관계 이런 것도 판단하고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8번. 자, 절대값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절대값 정의적인 부분이 제일 쉽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정의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좀 복잡한 문제는 뭘로 풀 거냐면 그래프로 풀 거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설명을 했나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절대값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이용할 것이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수직선상의 거리,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뭐야? x와 이하의 거리입니다. x와 이하의 거리 됐나요? 그런다는 말은 이 말은 x하고 2 사이의 거리와 x와 4 사이의 거리가 얘가 더 크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우리가 부등식을 혹시 내가 못 풀겠어. 부등식 대신에 등식을 쓰면 일단은 3분의 1 정도는 풀립니다. 50%까지는 아니고 부동 방향이 있으니까 30% 정도까지 해결돼요. 같으면 x가 얼마입니까? 같으면 x가 얼마야? 절대값 x-요. 절대값 x-4가 같으면 중점이잖아 x가. 거리가 같다잖아. x랑 2랑 거리와 x와 4사 거리가 같다. 답이 3이 나왔습니다. x는 3. 이쪽 갔다 가면 6이 나왔지? 답은 둘 중에 하나야. 3 아니면 6이 답이 나와야 돼. 그렇지? 3밖에 없네.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내가 부등식을 못 풀었을 때 뭘로? 등식으로 해서 요건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은 아니야. 내가 부등식이 안 됐을 때 등식으로 풀란 소리지. 부등식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바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것만 이해되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2하고 4가 있는데 x는 3이라는 위치를 기준으로 x-2의 거리와 x-4 사이의 거리가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3을 기준으로 왼쪽에 한번 찍어보고 오른쪽에 한번 찍어보면 어떤 말이 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맞겠네. 요놈은 거리가 요놈 거리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놈이 이렇게 답이 되겠네.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요놈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요게 정의로 푼 거야. 됐습니까? 조금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정의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그래프로 푼다고 하면 그래프로 풀었으면 너희들이 보통 그래프로 많이 풀어 친구들 꽤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프로 풀면 이렇게 풀어지지. 4, 8. 조금 전 풀이보다 더 복잡하게 보입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얘가 얘보다 작은 쪽 여기가 해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작은 쪽 얘가 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의 공통 범위가 되겠죠. 연립부등식 답은 이쪽이 되겠네요.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 문제는 어느 정도로 푸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 되겠죠. 됐어요? 이건 기본 문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프 풀이가 꽤 부등식에서 절대값에 있는 문제는 그래프로 일단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왜? 이거는 기본 문제고 얘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 나올 거니까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풀려고 해야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로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우리는 대부분 그래프로 많이 풀릴 거다 이거죠. 됐습니까? 세 번째 뭐가 문제야? 그래프가 그려지지 잘 안 할 때입니다.
그래프가 식을 봤을 때 정해지지 않을 때는 뭐 우리는 0점 분리법이라 말을 하고 절대값이 절대값 안이 뭐가 되는 fx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을 나누어서 식을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문제의 선택을 빨리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풀겠다, 이렇게 풀겠다, 이렇게 풀겠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보통은 첫 번째는 몰라도 관계없고 두 번째로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더 쉽긴 한데 우린 두 번째부터 해도 관계는 없다. 조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쉬운 문제를 조금 불편하게 풀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절대값 그래프는 뭐 어떨 때 문제를 풀 거냐면 그래프가 쉽게 그려질 때 절대값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야. 그래프가 쉽게 그려질 때. 이 식의 조작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정신 차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1, 2, 3번 선생님 적어줬잖아요. 1번만 갖고 푸는 게 아니라 2번만 갖고 푸는 게 아니야. 섞어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일단 절대값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8부터 이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2가 8보다 작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됐습니까? 이 다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그래프가 나는 쉽게 그려진다라고 생각되면 이대로 풀 것이고 나는 이게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현재 요게 첫 번째보다는 요게 좀 더 훨씬 더 편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하나, 둘, 세 개 그린다.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그릴 수가 있다. 이거야. 가운데 그래프. 절대값이 기울기가 2니까 요런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러지? 요 위치에 걸리냐 안 걸리냐만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밑으로 가는 거고. 이것이 뭐야? 이 점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러지?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2, 8이면 뭐 요 정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느낌으로 있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뭘 풀 거야? 이 노란색 그래프가 초록색 사이에 있는 걸 구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것만 풀면 되니까 얘는 풀 필요가 없다. 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점하고 이 점만 구하면 그 사이 값이 답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약간 의심스러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한 얘기가 그래프 확실치 않잖아. 그래프가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면 좋은데 약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위치만 확인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입니다. 6입니다. 6. 그럼 이 그래프가 틀렸다 이 말이야. 이 그래프가 틀렸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이 말이에요. 여가 지금 맞죠? 여가 6이고 여가 8이니까 이 그래프니까 이 위치하고 이 위치 전혀 다른 생각이야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자, 실상 풀어보니까 이 세 개를 그래프를 그린 것이 나는 쉽다고 생각했지만 얘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풀어보고 나니까. 얘가 좀 힘들지만 얘 하나만 그려놓으면 마이너스 8부터 8까지가 쉽게 생각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자, 58번입니다. 자, 58번을 봤더니 fx라는 2차 함수 식이 있는데 식을 지금 절대값을 포함한 식을 줬어요. 뭐 오른쪽 그래프는 쉬운데 왼쪽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못 그려. 그러겠지? 그럼 우리는 어쩐다? 0점 분리법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fx가 양수일 때는 3분의 그대로 벗겨지니까 3분의 2fx mx 플러스 3. 두 번째로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가니까 3분의 4 fx mx 플러스 3.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등식을 풀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제는 뭐 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 그래프가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하고 1을 지나는 그래프예요. 이러한 그래프네요. fx가. 그런데 fx가 0보다 작은 범위, 이 범위 내에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 그래프에 있는 x의 범위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부터 x가 1까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fx에 3분의 2배를 했어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2배를 하면 그래프가 조금 쫄아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축에 가까워졌다가 되겠죠. 3분의 2배가 된 겁니다. 뭐 틀렸어? 맞았죠? 얘가 fx잖아. 요놈의 3분의 2배가 됐다는 것은 가까워졌다 이 말이야. 됐니? 음수배가 됐다는 것은 뒤집어졌다 이 말이고, 1보다 큰 별 했다는 것은 약간 더 커졌다. 지원아! 이렇게 될 거라고 해. 이쪽 그래프는 똑같아요. 식은 똑같아. 자, 이쪽. 아,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랬냐. 큰 부분이니까 바깥쪽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느낌이다 이 말이고, 0보다 작은 범위 사이 범위에서는 3분의 4배가 됐으니까 그래프가 좀 더 3분의 4배 정도 됐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은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뭐 이러한 직선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3,0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 말이지. 돌리다가 어디 쪽? f가 더 작은 쪽, 직선이 더 큰 쪽,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이 말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정수가 6개가 나오도록 해라 이 말이 되겠네. 그러겠지? 6개가 나오는 방법은 이쪽도 있을 것 같네요. 와우, 힘들겠네. 힘들겠지? 왜? 여기만 걸린 게 아니라 여기도 걸릴 수 있어. 여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걸릴 수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말이 등장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쪽을 제외를 시켜주겠다 이런 의도야. 의도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없었으면 문제가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됐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접선적인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요게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과의 계산을 생각을 좀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 까다로워졌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다행히도 이쪽 개수가 좀 적어. 적다는 말은 요놈의 점을 찍고 여기에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여가 2개다. 그럼 여가 4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생각보다 까다로워졌을 거고, 이 나온 조건은 생각적으로 보면 이쪽은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조건이 등장한 겁니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이쪽이 몇 개다? 6개가 나와야 됩니다. 6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3은 안 들어가야 되네요. 여가 2, 3. 다시 말해서 이 식은 요놈입니다. 요놈에다가 2를 넣으면 요놈이 더 클 거고, 3을 넣게 되면 요놈이 더 크게끔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2를 넣으면 이쪽이 더 크겠고, 3을 넣으면
이쪽이 더 크겠고 등호 조심하시고. F가 있으니까 F2, F3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M의 범위가 등장하고 그 와중에 범위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수 M의 값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뭔지 알겠지? 자, 이 문제는 한번 나와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출도 아주 많이 나왔고, 이 문제는 변형하기도 아주 쉽고요. 변형하기도 아주 쉽고 문제가 괜찮아서 이 문제집 들어왔어요. 이게 몇 년 안 됐어 나온 지가 이런 내용 자체가. 문제 난이도가 약간 높다 이거지. 고1 수준에서 약간 높을 뿐이다. 하지만 못 풀 문제는 아닌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0점 분리시키고 절대값의 범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식을 썼더니 다시 이놈을 그래프로 해석하고 우리는 그 상황적인 판단을 해서 마무리 짓겠다라는 내용이야. 됐습니까? 부동식 쪽에서 나온 기출 모의고사 문제 중에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 여기저기서 문제를 내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 문제는 바꾸기가 아주 쉽다고 했어요. 문제 바꾸기 너무 쉬우니까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정확하게 연습을 해놓으라 이 말이 되겠어요. 절대값에 대한 얘기는 쭉 했으니까 34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얘를 만족을 시킵니다. 보통 두근에 우리는 뭐가 나왔냐 합하고 두근에 합하고 곱이 나왔는데 나누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소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요거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A는 0이 아닙니다.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질문 자체가 A의 최대값이야.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를 지원아 아이 진짜 편안하게 주무시네. 딱 고개를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숨기지도 않아요 요즘은. 이 알파 베타를 뭘로 다 바꿔라? A로 바꿔달라 이 말이야 일단.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라 이 말이 되겠죠. 뭐 어떻게 푸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인지. 자 일단은 어떻게든 A로 바꾸면 돼. 그리고 내가 풀고 요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좀 더 편할 것인지 그 연구를 좀 하면 좋겠지. 뭔지 알겠나요? 어떻게든 A로 바꾸면 돼. 나는 모르겠다 싶으면 이놈을 쌤은 처음에는 이 방법을 쓰지는 않아요. 어떻게 할 거야? x를 두 개를 구하다 보면 그 형식 집어넣으면 알파와 베타가 나오겠지. 그러면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x가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입니까? 36 마이너스 3a 이래 되겠죠. 그러겠지?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둘 중에 하나가 베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근데 식이 하나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걸 쓰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파 베타 했다 어떤 걸 쓰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인데 기본적으로는 자 알파가 더 작은 값이고 베타가 큰 값인데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자 하나의 근은 무조건 6보다 크잖아. 무조건 하나는 양수야. 그러겠지? 하나는 뭐가 되고 6보다 작은 값이 되는데 나눴는데 양수밖에 없지. 그럼 그 하나도 양수여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 하나도 양수여야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알파의 작은 값을 넣고 베타의 큰 값을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는 뭐고? 1보다 크게 되겠다 이 말이죠. 됐니? 이해돼? 잘 생각해. 알파가 작은 값이고 베타가 큰 값인데 베타는 기본적으로 6보다 커 양수야. 베타가 양수라고. 그럼 알파가 음수가 되면 조건에 안 맞아. 됐니? 그럼 알파가 작으면 알파가 작은 것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큰 값이 되니까 3에 걸리게 된다고. 경계가 무조건 1보다 크니까.
반대로 알파하고 베타를 뒤집으면 분모가 더 크게 되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돼. 그럼 어디에 걸려? 3분의 1에 걸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냐? 한쪽에만 무조건 걸린다 이거야. 그럼 한쪽만 보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되니 지금? 뭔 말인지 돼? 그러면 얘를 알파분의 베타를 얘를 6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3a분의 6 플러스 루트 36 마이너스 3a로 쓰면 얘만 걸린다고 3만 3분의 1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말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고요. 됐니?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등장해서 답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됩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또는 이러한 생각으로 풀어도 된다. 이게 한쪽에만 걸린다는 소리는 얘가 부등호가 아니라 등식 조건으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됐니? 등식이란 말은 알파 베타가 뭐 3배의 특징이 있다는 소리잖아. 3이니까 3배의 특징이 있다는 소리야. 베타 자리 대신에 베타 대신에 3알파를 넣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두 군의 곱이 얼마야? 하나는 알파고 3알파 제곱이 3a인데 요 놈이 어떻게 된다고? 곱이 아니라 나누기 하면 3분의 1이 되네. 3이 되고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정신 차려. 하나가 근이 알파고 하나가 근이 3알파라고. 다시 말해 두 군의 합이 4알파가 얼마가 된다? 12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알파는 얼마다? 3이 되는 상황이고 3하고 3알파를 곱하면 9, 3, 27이 되고 그 27이 얼마다? 3a가 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얘는 끝값만 갖고 문제를 푼 거야. 선생님이 해석은 해줬고 풀이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됐어요? 일단 의도성만 너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면 됩니다. 알파 베타를 나누기가 나왔어. 쉽지는 않지만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식을 다 뭘로 바꿔라? a로 바꿔라 이거죠. 됐습니까? 그 와중에 문제를 지금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풀을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부등식을 부등식처럼 풀지 않고 방정식처럼 풀었다 이런 생각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니?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됐어? 근데 이렇게 풀었더니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다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은 자 등호 요래 되겠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틀릴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 뭘로 풀었냐면 이쪽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내가 뭘로 풀었어? 이쪽으로 풀었다고. 답은 이쪽일 수도 있잖아. 이쪽이 아니라 답이 이쪽일 수도 있잖아. 부등식이. 이해되니?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축이 6입니다. 잘 보시라 했어요. 축이 6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두 실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중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중근이란 아니다 기단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두 실근이 있다는 소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일단 6에서 접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졌다 이 말이 되겠죠. 정신 차려. 이 상황이라고 지금. 됐니? 그러지? 그럼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지. 3분의 1과 3 사이에 들어오질 않아. 목적이 뭡니까 현재? 문제의 목적은 A의 최대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A의 최대값은 누구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요 그래프에 Y절편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에 Y절편과 관계가 되어 있어. 됐니? 이게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발생을 해야 되고 이 3A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말이 되겠네. 뭔 말이 되니? 그러면 어떻게 될 때야? 이렇게 될 때가 최대가 되겠지.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얘는 변하지 않잖아. 됐니? 문제를 색다르게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색다른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가 6이야. 여가 6. 그럼 여가 얼마야? 여가 6이면 여가 얼마야? 36이 되죠. 다시 말해서 A는 얼마가 된다? 12가 되네요. 12가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이 3은 어떤 의도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아까 9가 나왔죠? 27이 나왔어. 36이 답인데 현재로서 최소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알파 베타가 6보다 작아져 커지겠지. 그러면서 요놈이 몇 배가 되는 거야? 3배가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 알파분의 베타가 계속 커지겠지. 그렇지? 그 3배가 되는 상황이 이 상황이고 그때의 상황이 요점이 27이다 이 말이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이 상황은 이때가 얼마냐면 36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저 왜 1로요? 3분의 1로 아니 분자가 더 크잖아. 분자가 더 크다고 지금. 알파 베타를 놓을 때 알파 베타를 놓을 때 위에 큰 걸 놓으면 1보다 크면서 3보다 작게 되는 거고 얘를 뒤집어서 놓으면 3분의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다가 떨어진다고. 이 한쪽만 걸리게 돼 있어. 응? 답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뒤집으면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5번. 자,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요.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fx가 나왔네. 부등식의 해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야. 부등식의 해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야. 2에서는 0에 걸렸다 이 말이겠지.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0보다 큰 해는 얘는 식이 어떻게 돼? a x-2의 제곱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양수 여기까지 되겠네. f 더하기 치가 2차 식이고요. 0보다 크다는 게 2가 아닌 모든 실수인 애를 생각을 역추론을 한 거라고. 그러면 이러한 식이 나올 거라고. 됐니? 그러면 gx가 등장했네요. gx는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그러면 요놈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일 때 넣어서 마무리 지면 되겠네. 뭐 아무 내용도 별로 없어요. 이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식 f하고 g를 구해보라 이 말이 되겠어. 안 되겠네. 다음 시간 시험 봐야 되겠네. 자, 37번 볼게요. 37번. 문장을 읽어봤더니 식이 지금 똑같은 비슷한 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슷한 식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는 해석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식들은 뭐라고? 해석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요 식을 fx라고 놓으면 얘를 fx로 놓고 식을 정리하면 fa는 fb이고요. fx가 fa보다 작은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식으로 주어질 때보다 이렇게 주어질 때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쉽다고요.
F는 2차식이니까 뭘 알려준 거야? 2차식이고 얘는 뭘 알려준 거야? 축을 알려준 겁니다.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다 이 말이고 축은 2분의 A 플러스 B다를 알려준 거고 두 번째는 fx가 fa보다 작다 fx가 fa보다 작다 이놈이 지금 fa는 fb잖아요. 그럼 작다 어디를 말한다? 여기를 말하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해는 A부터 B까지가 되겠네요. 기본 문제입니다. 어? 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기본 문제가 되겠어요. 8번. 자, 8번 같은 문제가 너희들이 2차 함수, 2차 부등식에서 꽤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야. 됐습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고 요 정도까지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요것만 해석 너희들이 잘하면 쉽게 끝나요. 이 부등식의 해가 이것이다. 이 문장만 해석 잘하면 바로 끝납니다. 자, f 4분의 1-x가 0보다 작은 해가 사이범위입니다. 일단은 이 표현법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표현법이 잘못됐다고. 그럼 표현법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표현법을 어찌 한다고? 맞추어 줘야 된다고 해. 무슨 말이냐면 f 4분의 1-x 얘가 조건이야. 너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풀 때 이 조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러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그라미 가로 친 거 동그라미 친 거를 두 개를 일치를 시켜야 돼. 두 개를 일치를 시켜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어떤 게 일치한 게 좀 편한지만 생각을 하면 얘를 1-x를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마이너스 달 거고 플러스 1을 할 거고 4로 나눌 거야. 연산할 수 있겠지? 이게 마이너스 7이 플러스 7이 됐고 2를 더했고 4로 나눴어요. 2가 됐고 9가 마이너스 9가 됐고 1이 더했고 마이너스 8이 됐고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문제가 조건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쉬운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문제가 fx가 0보다 작은데 요 해가 이렇게 나왔으면 너희들이 쉽게 풀었던 거라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준 거랑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이렇게 나온 것을 이렇게만 바꿀 줄만 알면 이 문제는 게임이 끝난 거라고. 0보다 작은데 사이범위입니다. 양수 그래프가 되겠네요. 양수 그래프에 다시 말해서 fx는 ax-2 x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a는 양수 이렇게까지를 적어주고 첫 번째 문장이 말하고자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집어넣어가지고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니까 판별식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뭐가 포인트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뭐가 포인트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면 요놈과 요놈을 일치시켜서 풀면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해. 54번. 57번. 59번. 57번부터 갈게요. 자, 57번은 요 식이 의미하는 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꽤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일단은 요것부터 해볼게요. 보통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접할 때 나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n 대신에 수를 집어넣어 봅니다. C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됐어요? 현재 이 문제는 두 자리 수라고 나왔는데 C는 내 마음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n에다가 378을 넣어 볼게요. 요게 방법이야. 도대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n에다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0으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7.8이 되는 거지. 37.8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가우시를 씌웠어. 37이 됩니다.
10을 곱했어. 뭐가 돼? 얘가 370이 되는 거라고. 378이 10 가우스 10분의 n을 썼더니 370이 된 겁니다. 1의 자리를 버린 겁니다. 10분의 n의 가우스 10을 곱하면 1의 자리를 버린 거야. 알겠니? 이게 10이 아닐 수도 있어. 5일 수도 있어요. 3일 수도 있고. 됐니? 그럼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원래는. 진법적인 내용이 될 거고, 좀 다른 내용이 될 거고, 현재는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얘를 100 가우스 100분의 n은 얘는 10의 자리까지를 버린 거야. 10의 자리까지를 버린 수라고. 그럼 얘는 300이 되겠죠. 됐니? 원래 수에서 얘를 뺐어. 그럼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1의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면 n에서 얘를 뺐어. 얘는 뭐가 돼? 얘는 10의 자리까지 수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378이면 얘는 밑에는 78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니? 그러면 이 말은 1의 자리 수가 3보다 작아야 돼. 1의 자리 수가 3보다 작은 수는 0, 1, 2가 되겠네요. 0, 1, 2 두 자리 자연수 세면 되겠죠? 두 자리 자연수 1, 0부터 해서 9, 3, 27개가 되겠네요. 59번. 자, 부등식 풀이에 있어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됐습니까? 어떤 류의 문제냐면 부등식을 풀었는데 정신 차려. 부등식을 풀었는데 하나가 얼마가 나왔냐면 2분의 a제곱이 나왔고 하나가 2분의 5a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리고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사이범위야. 근데 사이범위인데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는 문제. 이 류의 문제가 부등식 쪽에서 난이도 가장 높은 스타일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의 스타일은 방법론이 몇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아니야. 난이도가 레벨이 있어. 난이도 레벨이 있어. 난이도 레벨이 있어.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 스타일이야. 부등식을 풀었는데 범위 자체가 끝값 자체가 누가 큰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풀어하는 방법론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문제 스타일은 난이도가 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이 몇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론입니다. 이 문제는. 잘 보세요. 얘는 적극적으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쉬운 조건이냐 어려운 조건이냐에 따라 달라. 이 조건이 없으면 일반적인 논리로 풀어야 돼.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쉽게 가는 거야. 됐죠? 이 조건은 뭐냐면 요놈의 해가 이거래요. 해가 둘 중에 하나는 알파고 둘 중에 하나는 베타이지. 둘 중에야. 자,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얘하고 얘가 무조건 큰 놈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요. 두 개 중에 무조건 얘가 크다가 있을 것이고 그건 쉬운 문제야. 둘 중에 얘가 무조건 크다는 쉬운 거야. 근데 A 값에 달라지는 문제가 보통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범위에 따라서 누가 큰지 작은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누가 크다 작다를 쓸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잘 보세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자연수입니다. 자, 이 문제 풀이는 다양하게 있다고 했어요. 한 3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 3가지 정도 알아야 돼.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이 문제를 언제 시간 잡아서 한번 복습을 시킬 거야. 난이도별로.
왜 시키겠어? 부등식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나오니까 연습을 시키는 거라고 해. 알겠어요? 자, 이 문제는 뭘 이용한다고? 주어진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문제풀이가 쉬워진다 이 말이야.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 간격은 자연수야. 2칸, 3칸, 4칸 자연수라고 해.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만족시키는 정수는 2개래요. 간격은 자연수인데 이 안에는 정수가 2개만 있대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시험 볼 겁니다. 단원평가 볼 거야. 1등급 단원평가 봅니다. 알파부터 베타는 간격이 자연수야. 근데 간격이 자연수인데 요 안에 있는 정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상황이 되거나 이 상황이겠네요. 시작점이 정수에서 시작하면 그 다음 정수에서 끝나야 2개야. 정수가 아니고 사이에서 시작하면 2개가 나오려면 2칸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말과 얘를 이용을 하면 2가지 상황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니?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얘가 알파하고 베타 뭐 식을 적으면 요놈하고 요놈이 얘가 정수이면 간격이 한 칸이다 이 말이고, 간격이 한 칸, 간격이 한 칸이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 절대값으로 풀 수 있겠지. 요놈이 1이 된다고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가 넘기면 2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겠지? 자, 플러스 2이면 a가 정수가 안 되고 무리수네요. 마이너스 2이면 a가 뭐가 되고 a가 0 또는 2입니다. 암산한 거야. 뭘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요놈을 정수라는 걸 생각하면서 플러스 2 풀었고 마이너스 2를 푼 거야. 됐니?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된가요? 0이 되면 a가 0이 돼도 관계는 없겠네. 관계 없어. 2가 되면 되네요. 정수에 2개 다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가 정수가 아니면 이놈의 간격이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될 거야? 뿔마 4가 될 거고, 플러스 2면 a가 얼마야? 플러스 2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은 0이 돼서 a는 6하고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6을 넣으면 얘가 정수가 돼서 말이 안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a는 마이너스 1만 되고,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가 0인 것은 a가 무리수니까 정수가 아니다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은 총 몇 개 나올 거냐면 a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올 거라고. 됐니? 구하라고 했으면 근해 공식 갖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 0, 2, 마이너스 1, 5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니?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54번은 내일 풀어주겠습니다.